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쉽게 읽는 일이. 그냥 읽는 저리입니다. 요새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오늘 금요일인데 가서 술 마실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오늘은 술이라도 마시면서 진행을 좀 해야 돼가 좀. 오늘 소개할 책은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옮겼을까? 이 책은 엄청 오래된 책이에요. 나온 지 한 거의 이제 20년 정도 된 책인데 되게 유명한 책인데 의외로 주변에서 읽어본 사람을 또 쉽게 찾을 수 없는 또 그런 책이더라고요. 굉장히 얇아서 간단한 우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책을 읽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독서 모임에 좀 추천을 한번 했더니 이게 지정 도서가 돼서 토론을 할 시간을 좀 가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의 책 감상 플러스 이제 토론했던 내용을 조금 소개시켜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치즈 안주 없냐? 최근 이 변화와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줄거리를 소개시켜드리자면 옛날 스니프와 스컬이라는 꼬마 생쥐 그리고 햄과 허라는 꼬마 인간들이 있었어요. 이 네 명은 이제 미로 속에서 살았는데 매일매일 그날 먹을 치즈를 찾아서 미로를 돌아다니는 게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치즈 창고 C라는 치즈가 많이 있는 그런 창고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치즈를 마음껏 먹으면서 이제 편안한 생활을 누려요. 하지만 스니프와 스컬이는 아직 좀 안 풀렸네. 맥주 더 마셔야 돼. 스니프와 스컬이는 치즈 창고를 찾았지만은 그래도 매일매일 창고를 점검하고 그날 하루를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햄과 허는 치즈 창고를 찾은 순간부터 좀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스니프와 스컬이는 매날 똑같은 시간에 치즈 창고를 향해 달려가지만은 햄과 허는 이제 늦잠을 자기도 하고 그것도 귀찮아서 치즈 창고 근처에 아예 살림을 차려요. 그러던 어느 날 치즈 창고에 치즈가 몽땅 바닥에 난 거예요. 하지만 스니프와 스컬이는 매일매일 그런 창고를 돌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치즈가 없어질 거를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치즈가 없어지자마자 또 다른 치즈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요. 하지만 햄과 허는 이 치즈가 없어진 현실을 못 받아들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그러다가 허가 도저히 안 되겠다. 굶어 죽을 바에는 차라리 스니프와 스컬이처럼 새로운 치즈를 찾아서 떠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햄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햄은 그렇게 떠났다가 치즈를 못 찾으면 어떡해. 나는 그냥 여기 있을래. 그래서 허는 또다시 치즈를 찾는 여행을 떠나고 햄은 그대로 치즈 창고에 남아있는 그런 얘기를 다룬 내용입니다. 우리 독서 모임에서는 일단 우리가 어떤 성향의 사람과 비슷한지 한번 얘기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햄 같은 사람. 저는 허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나이를 먹고 햄 같은 사람이 됐다. 햄과 같은 사람과 이제 허와 같은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진짜 소수가 이제 스니프와 스컬이 같은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치즈가 얘기하는 거는 명확하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상징하는데 각자에게 이제 치즈가 어떤 의미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누구는 내가 만나고 싶은 이성이다. 맞아. 이별을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이성을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확실히 젊은 친구들이 달라. 제일 흥미로웠던 건 치즈가 무엇이냐 했을 때 환경오염에 대한 얘기했을 때 조금 놀랐거든. 우리의 치즈 창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고 그걸 혁신적으로 바꿔나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변화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와. 난 솔직히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이 책이 나온 시기가 대충 우리나라가 IMF로 좀 힘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변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런 책 진짜 유행 많이 했는데 얇고 뭔가 교훈 주는 책. 그거랑 헷갈리더라고. 누가 내 신화를 훔쳤을까? 그 많던 시간은 어디로 갔을까? 뒤쪽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래서 허는 햄을 떠나서 치즈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요. 여러 가지 뭐 실패나 좌절을 좀 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깨달음을 얻어가면서 결국은 스니프와 스컬이가 도달한 다른 치즈 창고에 도착해서 또 다른 안락한 생활을 좀 가지게 돼요. 이 책에 읽은 감상을 물어보니까 좋았던 사람 반, 그저 그랬다 라고 하는 사람 좀 반이 있었는데 책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시선을 가진 의견은 이게 마치 변화하는 게 무조건 옳은 거다라고 이렇게 좀 강요하는 것 같아서 불편했다라고 하는 의견도 좀 있더라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스니프와 스컬이가 되게 현명하고 햄만 되게 나쁜 것처럼 묘사를 하니까 그런 인상을 좀 주긴 한 것 같아 확실히. 그 부정적인 의견이 특히 조금 어리숙한 사람들이 맞아 변화해야 돼 하면서 갑자기 나서서 무언가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책임져 주지도 않을 거면서 여기서 너무 선동한다 하는 의견도 있었고 무조건 변화가 좋은 건가? 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도 이제는 나이가 먹다 보니까 야 본버가 최고야 라고 하기도 했고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서
존버를 한다는 것과 변하지 않고 버티려는 그거는 좀 다른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존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버티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에 맞춰서 대응을 해줘야 계속 버틸 수가 있는 거지,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고 그냥 버텨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햄은 그 치즈 창고에 앉아서 아무 노력도 안 하면서 버텼잖아. 심지어 거기 앉아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그런 원망만 계속 생기긴 하더라고. 나는 그 없어진 치즈에 대해서 보상받을 권리가 있어. 아, 맞아. 그 치즈는 내 거였어. 내 거여야 해. 약간 이런 식으로 현실에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을 많이 들어본 것 봤지. 같지 않아? 어. 뭐 중요한 거는 그게 왜 없어졌는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거든. 실제로 우리들이 살면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 심지어 많은 회사들에서 그런 어떤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 보고서 상황 분석에 너무 치중하고 거기에 너무 힘을 쏟을 때가 있어. 변화를 못했던 사례 중에 노키아나 싸이월드 같은 게 좀 예시로 나왔었거든요. 변화하는 스마트폰 시대와 이제 모바일 시대의 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서 그 크고 잘 되던 기업들이 지금은 사라져버린 그런 사례가 있는데, 반대로 끝까지 자신이 하던 일을 버티고 꿋꿋이 해내서 이렇게 또 잘 살아남은 그런 기업들도 있지 않냐. 그런처럼 마치 꼭 변화가 좋은 것이냐 이런 의견도 좀 있었는데, 당연히 저는 이 책이 그렇게 무조건 변화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책을 조금 더 세심히 읽으면은 햄처럼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스니프와 스커리처럼 현재를 잘 살펴보고 허처럼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져보는 게 어떠냐, 그렇게 얘기하는 책이라고 느껴졌어. 인상적인 문장이 그거더라고. 새로운 치즈를 찾아서 떠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아내랑 가끔 하는 얘기가 20대로 돌아가고 싶냐라고 하면 둘 다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힘든 시기를 다시 겪고 싶지 않다. 지금 우리가 얻은 치즈를 계속 먹고 싶지, 아무리 젊어진다 한들 그때로 돌아가서 또 이런 치즈를 찾으려고 헤매고 싶지 않다. 점점 좀 나이를 먹어가면서 변화와 도전 이런 게 되게 스트레스고 무섭더라고요. 가만히 머물러 있는 햄을 보면서 어느샌가 점점 햄처럼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반성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햄이 또 거기서 얘기하거든. 그렇게 치즈를 찾기엔 난 너무 늙었어. 근데 그 얘기도 누군가에게 많이 들어본 얘기? 그리고 나도 너무 많이 하는 들었지. 얘기? 하지만 할머니. 하지만 난 95세인걸. 95세 할머니도 이제는 움직였는데 그치. 우리 아직 어린데 부모님들이 항상 햄처럼 살아라라고 교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있더라고. 맞아. 야, 공무원 돼서 더 이상 공부 너 더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안정적인 거 해. 사실은 그 공무원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하고 계실 텐데 마치 더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곳에 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곳에 가. 게으름을 더 권장한다 그럴까?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워낙 짧기 때문에 한 번씩 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유튜브에 짧은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책을 안 읽으시는 분들도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이 책을 좀 더 빨리 읽었더라면 우리 아이한테도 이 책을 읽게 해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대. 그래서 어린이도 보는 누가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그림책도 있어요. 아, 진짜? 그림 너무 못 그렸어.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제 질문이 들 거예요. 스니프와 스커리, 허는 새로운 치즈를 찾아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남아있는 햄은 어떻게 됐을까? 라고 한 대답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내 치즈는 어디에서 왔을까? 이거는 시간 관계상 2부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끊어.